우리 교재로 162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 로마자 4번 판례연구 재건축 조합 사건 2008-60568 이렇게 적혀있죠. 이 사건은 중요한 법적인 논점들이 많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오게 되면 제대로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걸 논점을 잡아서 논점을 잡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흐름에 맞게 논점의 구성을, 스토리 구성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다뤄볼 텐데요. 먼저 판례 판결 요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같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무엇이 논점으로 등장할 것이며 논점 간에 어떤 관계가, 상호관계가 있을 것인지를 최대한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읽는 동안에 메모를 해보시면서 일종의 문제 초안을 잡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행정청이 재개발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조합 설립 인가처분을 하는데, 그 조합 설립 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이 조합을 설립하는 데 대한 보충 행위인 게 아니라 어떤 권한을 갖는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내용이에요. 이와 같이 보는 이상 조합 설립 결의는 설립 인가 처분의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런 하자가 있구나 그러면서 항고 소송의 방법으로, 취소 소송 등의 방법으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취소 무효를 구해야 되고, 인가 처분을 다퉈야 된다는 뜻이죠. 조합 설립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서 조합 설립 결의 부존재 확인해서 민사소송입니다. 이런 걸 제기해봤자 소용없다. 왜냐하면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원고의 법률상 권리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이거는 민사소송에서 소의 이익을 부정할 때 등장하는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가장 유효하거나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말이 복잡하죠? 그냥 복붙하는 겁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판례 표현이에요. 소의 이익이 없다라는 말 하기 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확인의 소의 특유한 소의 이익이 확인의 소라고 말씀드렸죠. 무효등 확인의 소에서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가 특수 문제로 다뤄봤습니다. 여기까지가 판결 요지 1번이고요.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기억나시고 얼마나 메모하신 내용과 일치하는지 체크를 해보세요. 두 번째 요지입니다. 법령상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처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걸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합원 중 일부였죠. 조합 설립결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설립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사안이에요. 확인이 이익이 없는 부적법 판소다라는 것은 판결유지 1번에서 다룬 바와 같죠. 그럴 여지가 있으나 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옛날 얘기를 꺼내요. 재건축 조합에 관한 설립 인가처분을 보충행위로 옛날에 봤대요. 그래서 그런 실무 관행이 만들어졌었대요. 그래서 당사자가 막 다툰 뜻을 잘 들여다봤더니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선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조합의 설립 결의가 있고 그거를 인가하게 되면 공법인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굉장히 복잡할 텐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재건축 조합을 먼저 설립해야죠.
인근 주민들이 다 합쳐져서 우리 동네 한번 재개발해보자 그러면서 재건축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합 설립하기 위한 결의가 있을 겁니다. 조합 설립 결의를 해요. 그러면 민법상으로는 조합이 설립되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행정청이 인가라는 처분을 하게 되면 민법상 조합으로 설립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공법인이 된다고요. 이 공법인의 이름은 재건축조합입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이건 안 들어본 사람은 한국에서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죠. 재건축조합이라는 공법인이 성립됩니다. 인가처분을 통해서. 근데 원래 이러지는 않았단 말이죠. 원래는 조합을 설립하자라고 결의를 하게 되면 그걸로 조합은 성립되는 거고, 그냥 행정청은 나중에 도장만 찍어주는 인가라는 보충적 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재건축조합이라는 재건축조합 성립이라는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 결의가 이게 메인이고 주인공이고, 인가라는 것은 그냥 곁다리에 살짝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한참 동안 판례가 보았다는 겁니다. 이제 판례가 변경됐어요. 그래서 조합이 메인이 아니라 인가라는 것이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으로서 조합 설립이라는 민법상 조합 설립이라는 재료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공법인을 만들어준다. 조합은 법인이랑 다르거든요. 인적 결속의 단계, 구성원이 바뀌어도 단체로서는 존속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 규, 조, 다, 존, 민법 이론인데요. 조합이 훨씬 더 단체성이 강화된 것이 법인입니다. 법인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인가 처분에 의해서 가능한 거라고요. 그래서 재건축조합이라는 공법인을 만드는 처분이다, 이게 메인이고 주인공이다 라고 바뀌었어요, 판례가. 그러면 우리는 행정쟁송법을 하고 있으니까, 쟁송법을 하고 있으니까, 예전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초가삼간 멋진 집이 철거될 위험에 빠졌단 말입니다. 나는 이 집을 꼭 지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됐었느냐면, 조합 설립이라는 것이 메인이라고 보던 시절에는 조합 설립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다퉜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했었다고요. 근데 갑자기 판례가 바뀌어서 인가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라는 거예요. 원래는 민사소송으로 다퉜었잖아요, 이 결의를 상대로. 하지만 인가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소송으로 다투라고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면 맨날 행정소송의 변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처럼 노무사시험 보는 사람들일 뿐이지, 보통 재개발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런 걸 알겠느냐고요. 제소를 하니까 판례가,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예전에 이랬었으니까,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분야였었으니까 당사자가 조합 설립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민사법원에 제기했지만 이 사람의 진짜 의사는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한 것 같다, 그러려고 한 것 같다 라고 해준 겁니다. 사실 굉장히 오버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대상으로 어떻게 제소하는지는 처분권주의상 원고가 전권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친절한 법원 같으니 이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이건 낫죠. 당사자를 구해주기 위해서, 당사자의 권리 구제 절차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던진 거지만, 우리가 아까 기출문제 풀었었던 거예요. 그거는 무리수를 던져서 당사자의 절차권을 더 억압했잖아요. 정말 이상한 판례입니다. 아유 부끄러워. 어쨌든 우리 판례는 이번에는 갸륵한 정성으로, 좋은 마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조합결의 무효 확인 소송. 민사법원이겠죠? 민사법원에서 민사법원 판사님들이 이것은 행정법원이 다뤄야 될 사건인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게 선회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인데요.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재개발 조합을 설립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인가처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투려는 당사자가 있어요. 민사법원으로 간 겁니다. 다시요. 조합 설립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그러면 그래봤자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죠. 소의 이의가 없어요. 이거 해봐야 결국 인가처분을 다투지 않으면 당사자가 원하는 결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의 이익이 없는데 부적법하니까 각하인데 종래 실무 관행을 봤더니, 그리고 판례가 바뀌기 전에는 민사법원에서 무효성 확인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맞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회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마음이었다라고 선회해주겠다는 겁니다. 못 볼 바 아니고. 여기에 소의 상대방이 피고죠. 재건축조합이에요. 이걸 고려하면 이거는 그 소가 공법상 법률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된 것이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려면 또 한참 더 가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논점을 잘 추출할 수 있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어떻게 논점을 구성할까? 논점 간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할까? 어떤 논점을 미리 결론 내리면 다른 논점은 판단할 필요가 없어지는 등의 아주 복잡 미묘한 상호관계가 있잖아요. 그 소는 이송이란 말 나왔습니다. 이송 후 관할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합 설립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변경될 수 있어.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이송 후, 이송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관할법원은 민사법원이 아니고 행정법원이잖아요. 행정법원이 할 일을 지금 상상해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친절하죠. 행정법원은 아니지만, 내가 행정법원은 아니지만 행정법원 판사님들이 생각할 때 아마 이럴 거야. 조합 설립 인가처분 취소소송, 그러니까 항고소송으로 변경될 수 있어. 관할법원이 행정법원이 이송함이 마땅하다. 결론은 이송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정쟁서법 공부하고 있잖아요. 관할도 소송 요건이라고 했죠. 관할을 준수하지 않으면 부적법하니까 각하당해야 하죠. 하지만 이송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관할 위반이나 소송 요건은 위험한 소송 요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행정법원의 행정사건의 관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에만 행정법원이 있고 나머지는 지방법원 본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전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가, 서울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가, 강릉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가, 이런 문제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민사법원에서 행정법원으로 이송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 주체는 민사법원이죠. 행정쟁송법 문제로 민사법원의 판단이 나올까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한 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게 시작입니다. 어쨌든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분석해 드릴게요.